안녕하세요. 2026년 2월 긴급시장 진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최근 며칠간 계좌를 보시면서 충격받으셨을 분들, 특히 은이나 비트코인,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주말 런던 금속거래소가 휴장하던 바로 그날 트럼프가 던진 폭탄 같은 발표 하나가 자산시장을 그야말로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 하나 바뀐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이 왜 은 가격을 30%나 폭락시켰는지, 왜 앞으로 우리가 알던 기술주 투자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살벌한 유동성 축소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당장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미국과 한국의 기업은 어디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 상황부터 복기해 봅시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필이면 런던 금속거래소, 즉 LME가 휴장하는 날을 골랐습니다. 전 세계 은 거래의 큰 축이 멈춘 날 발표가 나오니까 모든 매도 물량이 시카고 거래소로 쏠렸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은 가격이 한 달 만에 올랐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고점 대비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선물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청산당하면서 비명을 질렀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와 월가의 치밀한 계산이 깔린 의도적인 거품 걷어내기라고 봐야 합니다. 도대체 케빈 워시가 누구길래 시장이 이렇게 발작하는 걸까요? 월가에서는 그를 유동성의 저승사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연준 의장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를 고민하는데 워시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는 연준의 자산과 부채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시중에 풀린 돈, 즉 유동성 수도꼭지를 아예 잠그겠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 대신 워시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워시의 장인이 공화당 최대 후원자입니다. 다가올 중간선거를 위한 정치적 포석이죠. 둘째, 워시는 트럼프에게 충성하면서도 연준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내부자이자 파괴자입니다. 트럼프 입맛대로 달러의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인 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유동성을 줄이면 우리가 사랑했던 미래 성장주, 그러니까 드론,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그리고 금, 은, 비트코인이 박살이 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의 값이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드론이나 우주산업 같은 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기업들은 당장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5년 뒤, 10년 뒤에 꿈을 팔아서 투자를 받죠. 그런데 유동성이 축소되어 금리가 오르면 당장 내야 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빚을 내서 연구 개발을 해야 하는데 돈줄이 마르니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10년 뒤에 대박 날지 쪽박 찰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느니 당장 이자 5%, 6% 주는 은행에 돈을 넣는 게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겁니다. 금, 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산들의 공통점은 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흔할 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런 대체 자산이 오르지만 돈이 귀해지는 긴축의 시대에는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덩어리보다 확정 금리를 주는 채권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워시가 등판하면 달러가 강해집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달러로 거래되는 금과 은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니, 그럼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술주도 위험한가요? 걔네도 성장주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엔비디아나 알파벳은 앞서 말한 드론, 우주 기업과는 체급이 다릅니다. 이들은 꿈을 먹는 성장주가 아니라 돈을 쓸어 담는 실적 성장주입니다. 엔비디아나 구글은 현금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도 이자 낼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쌓아둔 현금에서 이자 수익이 더 들어옵니다. 망할 걱정은 전혀 없다는 뜻이죠. 다만 주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이 너네 성장성이 좋으니 이익에 50배 쳐줄게 했다면 이제는 돈이 귀하니까 25배만 쳐줄게라며 눈높이를 낮춥니다. 회사는 튼튼하지만 주가가 조정받는 소위 밸류에이션 하락을 겪게 되는 거죠. 즉 엔비디아는 싸게 살 기회가 되지만 적자 투성이인 잡주들은 상장 폐지를 걱정해야 하는 극과 극의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시장 코스피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 현물을 거의 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증시는 떨어질 것이다에 돈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거기에 환율까지 1,450원을 훌쩍 넘는 날이 많아지면서 1,500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효과로 달러가 강해지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려는 욕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게임, 메타버스 같은 테마주들은 이번 유동성 축소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대응 전략을 짜봅시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2026년 케빈 워시의 시대에 살아남는 투자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꿈은 버리고 숫자를 믿어라. 이제 막연한 성장 스토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당장 통장에 현금이 꽂히는 기업, 고금리에도 끄떡없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미국장과 한국장에서 각각 3종목씩 지금 같은 시기에 피난처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을 꼽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미래와의 싸움이므로 아무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참조만 하시고 투자의 판단 및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먼저 미국 주식 3곳입니다. 첫 번째 추천주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렌 버핏의 회사죠. 이 회사의 핵심은 현금입니다. 역대급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말라서 다른 기업들이 쩔쩔맬 때 버크셔는 그 막대한 현금으로 우량한 기업들을 헐값에 주워 담을 겁니다. 게다가 보험업을 하고 있어서 금리가 오르면 운용 수익도 늘어납니다. 방어와 공격이 모두 가능한 최고의 요새입니다. 두 번째는 JP모건 체이스입니다. 고금리는 은행의 친구라는 말이 있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은행의 이자 마진은 좋아집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워지면 중소형 은행들은 불안해지지만 사람들은 1등 은행인 JP모건으로 돈을 쌓아 들고 옵니다.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대장주입니다. 세 번째는 스타벅스입니다. 이건 턴어라운드 관점입니다. 작년까지 힘들었지만 CEO 교체 후 체질 개선에 성공했고 이제 드디어 매출과 이익이 다시 성장하는 숫자가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실적 장세에 딱 맞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한국 주식 3곳입니다. 한국장은 고환율과 저평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아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 걱정하십니다. 최근 PER이 7.55배 정도 되죠. 예전 4배 시절보다는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건 비싸진 게 아니라 재평가 받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PER 10배, 테슬라가 50배를 넘나드는데 7배는 여전히 박앤세일입니다. 무엇보다 기아는 수출 기업입니다. 1,450원 환율, 기아에게는 앉아서 돈을 더 버는 호재입니다. 현금 창출력, 환율 수혜, 여전한 저평가. 3박자가 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KB금융입니다. 한국장이 흔들릴 때 외국인과 기관이 어디로 숨을까요? 바로 배당 많이 주고 망할 일 없는 은행주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혜택도 보고 있고 주주환 원율도 좋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이라는 확실한 현금을 챙길 수 있는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삼양식품입니다. 라면이 무슨 성장주냐 하시겠지만 지금 삼양식품은 글로벌 수출 기업입니다. 불닭볶음면 열풍 식을 줄 모르죠? 경기가 어려워도 라면은 먹습니다. 필수 소비재 성격에 수출로 인한 고환율 수혜까지 봅니다.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숫자가 찍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2026년 투자는 지난 3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유동성 파티는 끝났습니다. 음악은 멈췄고 이제 진짜 실력 있는 기업들만 의자를 차지할 겁니다. 막연히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적자 기업을 들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계좌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종목이 고금리를 버틸 현금이 있는가? 매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공부한 투자자는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적 성장주와 현금 부자 기업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